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대량 거래를 동반한 박스를 돌파할 때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래량이 없는 상승과 하락을 또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량 거래를 동반한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락세에서 주가가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대량 거래를 동반한 상승에 대해서 보실 건데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는 어디까지 살펴봤냐면은 이제 전고점 돌파할 때,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할 때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돌파를 해주면은 추후에 크게 상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내용인데, 오늘은 보시면요, 이제 거래가 실린 장대 양봉으로 이제 박스를 돌파하는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거래 실린 장대 양봉으로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으로 박스를 돌파했을 때는 대세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는데, 일단은 좀 그림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고점이죠. 그리고 고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이제 기울기가 0인 어떤 평형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추세가 상방도 아니고 하방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횡보하고 있다, 박스권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저점이나 저점을 이어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권을 형성을 하게 되면은 주가는 이제 그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이 박스를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성의 법칙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대량 거래가 실렸어요. 대량 거래가 이렇게 실리면서 박스를 이렇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등락이 많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제 박스권을 형성을 했을 때는 보통 이제 횡보하기 때문에 등락이 많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박스 안에서도 결국에는 고점이 존재하고 저점이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고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여기 고점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갈 줄 알고 당연히 매수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물리게 되겠죠. 이제 손실 중에 이제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요 가격대를 왔는데 여기서 더 갈 줄 알고 못 팔고 있는 그런 대기 물량이 많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매물이 쌓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 고점에서 형성이 되는 어떤 매물들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박스 상단이라고 말을 보통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여러분들 박스 상단은 매물이 굉장히 두터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지 못한 그런 물량들이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박스 상단이 이제 강력한 저항대입니다. 강력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 박스를 제대로 돌파를 해주려면은 이렇게 대량 거래가 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박스 상단에서 나오는 이런 매물들을 다 소화를 해주고 그만큼 이제 매수세가 강해야 되기 때문에요. 대량 거래를 실리면서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해줘야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거래량이 없이 갑자기 이렇게 양봉이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또 속임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박스 상단이 강력한 저항대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매물들을 다 소화를 하면서 이제 들어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대량 거래가 실리는 상황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제 자연과 환경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보시면은 이렇게 거래가 대량으로 터지면서 이제 상한가에 직행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종가도 마감을 할 때 꼬리가 하나도 없이 상한가로 마감을 해준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이전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1,700원대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박스 상단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하단부가 여기 저점이랑 저점을 쭉 이어보시면요, 박스 하단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점을 찾고 여러분들 저점을 찾으시면은 박스권을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이 강의는 제가 1강에서도 한번 했기 때문에 또 이어서 보셔도 되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박스 상단부가 1,700원대이고 박스 하단부가 1,500원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가 이제 1,700원대가 강력하게 저항대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너무 이 가격대를 강력하게 대량 거래로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박스 상단에서 나오는 매물을 전부 다 거의 다 소화를 할 수 있는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은 박스를 돌파한 이후에 이제 90% 급등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을 보통 형성을 하게 되면은 관성의 법칙 때문에 굉장히 긴 기간 이렇게 횡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강하게 돌파해 준다라는 거는 주가가 이제 상승 추세로 갈 것이다라는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CIS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꼬리 달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빠지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을 쭉 이어보시면요. 가격대가 12,500원 정도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저점이랑 저점을 쭉 이어보시면은 여기 저점이 이제 비슷한 가격대에서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쭉 이어보시면요. 한 요 정도 11,000원에서 이제 저점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급등이 나오기 전에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계속 요 가격 안에서 등락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날 보시면은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큰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날은 장대 양봉은 아니고 조금 꼬리가 생기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12,500원을 너무 확실하게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박스를 돌파한 다음에 75% 정도 상승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이렇게 대량 거래로 강하게 돌파했을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상황에 좀 그 이후에 좀 조정이 온다고 할지더라도 이제 관심 종목으로 조금 지켜보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 이제 액션 스퀘어 보시도록 할 거고요. 액션 스퀘어 보시면은 이날도 보시면 이렇게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윗꼬리가 엄청나게 긴 어떤 그런 흔적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때도 보시면은 이제 고점입니다. 고점이랑 고점을 쭉 이어볼게요. 여기 쭉 이어보시면은 한 7,500원 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저점이랑 저점도 이렇게 있는데요. 저점이 또 동일한 가격대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점이랑 저점을 쭉 이어보니까 여기 한 5,000원 선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거의 추세가 없는 겁니다. 뭐 상방도 아니고 하방도 아니죠. 이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박스를 한번 형성을 한 다음에 굉장히 긴 시간을 박스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4월이죠.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1월 초까지 한 7개월 정도가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박스를 한번 형성을 하면은 굉장히 긴 기간 횡보를 하기 때문에 좀 길어질 수가 있고요. 근데 이때 상황을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박스 상단부가 7,500원에서 한 8,000원 선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때 이제 양봉이 여러 개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잘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런 그 속임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임수가 어떤 패턴이냐면은 이제 박스를 돌파를 하는 척을 합니다. 박스를 돌파를 하는 척하다가 다시 이제 박스 안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많은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을 항상 염두를 해두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이제 양봉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데 아 진짜 이게 박스를 돌파를 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걸 확실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하실 때 이제 거래량도 분석을 하셔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너무 없거든요. 예, 그 제가 저번에도 한번 속임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쵸? 지금 보시면 이제 거래가 너무 없어요. 근데 분명히 지금 보시면 이 고점에서 이제 거래량이 있고요. 그리고 이때도 지금 고점 형성할 때 대량 거래가 터졌던 적이 있는데, 분명히 이제 7,500원이나 8,000원 요 선에서 이제 매물이 나왔어야 됩니다. 매물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던 매물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추후에 지금은 이제 돌파를 하는 척을 하는데 추후에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항상 염두를 해두시고 그래서 그 다음 상황 보시면요. 이때 한 9,000원까지는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순식간에 이날 보시면은 한 마이너스 18% 정도 장중에 급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하락으로 빠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거는 박스를 돌파를 한 척하다가 다시 박스 안으로 돌아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속임수에 걸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박스를 돌파를 하는 척하다가 다시 이제 박스 안으로 돌아오게 되면 보통은 이 박스 하단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또 손실이 굉장히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점을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제 거래량까지 이제 이제 같이 이제 보셔가지고 박스를 제대로 돌파를 했는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을 해보시면 되시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은 거래량이 없는 상승이랑 하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거래량이 없는 거는 그러니까 속임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없이 상승이 크게 나오거나 거래량이 없이 하락이 컸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속임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호가창이 얇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호가창이 좀 얇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속임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호가창을 보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 상승이나 하락은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호가창이 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가짜 장대 양봉이거나 가짜 음봉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보셔야 되시고요. 그래서 예시로 제가 이제 VI가 발동하는 그런 상황들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 호가창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 호가창을 좀 캡처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제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이제 장 막판에 굉장히 이제 막판에 엄청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어제 진짜 호가창이에요. 그러니까 이날 보시면은 거래량이 한 1,200만 주가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 이제 호가창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매수 잔량이랑 매도 잔량이 이제 굉장히 이제 들어찬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만 주, 15,000주, 38,000주, 만주 이렇게 걸려 있죠. 그러니까 매도 잔량이 이렇게 걸려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주가를 상승시키려면은 여기 있는 매물들을 다 소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는 종목들이잖아요. 보통 이제 상승 탄력이 있는 그런 종목들은 거래가 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려는 움직임들도 많고 또 차익 실현을 하려는 움직임들도 같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호가창이 이렇게 가득 찬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하려면은 여기에 있는 매물들을 다 소화를 해주고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경우가 이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다음이랑 좀 비교를 해보시도록 할게요. 네, 호가가 얇은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호가창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매도 물량이 여기 딱 한 주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종목 보시면 일단 일 거래량이 88,000주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거래량인데,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거래량이 적은 종목들 보시면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 가격대에 호가가 이렇게 딱 한 주밖에 안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1주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그 매수하려는 게 여기 딱 2주 걸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한 명이 딱 그 한 명이요, 그냥 여기 순식간에 다 사버릴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 순식간에 이거 다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이 굉장히 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하실 때 종목을 선정을 하실 때 좀 거래량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너무 이제 없는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호가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순식간에 여기를 다 들어 올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한 명이 그냥 몇 천만 원어치만 매수를 해도 순식간에 여기를 다 들어 올려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호가창이 지금 텅텅 폈죠, 그렇죠? 그래서 순식간에 들어 올리거나 순식간에 이제 하락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변동이 굉장히 큰 상황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 크게 상승하거나 이제 크게 하락을 하는 경우는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다음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예시로 제가 이제 1분봉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CCS라는 차트인데 1분봉입니다. 1봉이 아니라 이제 분 차트예요. 그 분 차트 보시면은 이때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분봉 차트예요. 그러니까 1분 만에 7.7%가 급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갑자기 이제 VI가 걸려요. 그래서 1분 만에 7.7%를 들어 올린 다음에 VI가 발동을 했는데, 이때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한 5만 주도 안 돼요. 한 5만 주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5만 주로 거래량이 5만 주밖에 안 되는데 순식간에 1분 만에 7.7% 들어 올린 다음에 VI가 발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때 이제 주가가 750원인데 거의 한 거래 대금으로 따지면은 4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4천만 원 이 정도로 VI를 발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 종목은 이런 식으로 변동이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VI가 발동을 하면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시장에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막 VI가 발동한다 이러면서 이제 다 뜨게 되고 실시간 조회 순위로 이렇게 다 잡혀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따라 붙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강력한 호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따라 붙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래량을 항상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VI가 풀리게 되면서 바로 하락 전환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때는 뭐냐면은 이때 이제 어떤 호재가 있는 줄 알고 아마 따라붙는 매수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는데 바로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다시 원래의 주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원래의 주가 750원으로 되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속임수의 현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거래량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도록 할게요. 그래서 CCS 일봉으로 잠시 확인을 해보시면은 아까는 제가 분 차트를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일봉입니다. 그 일봉으로 봤을 때 어떠냐면은 거래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거래가 없죠. 거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보시면 VI가 발동했다가 이제 풀리고 원래의 주가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윗꼬리만 이렇게 쭉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린드먼 아시아라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이게 분 차트예요. 1분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은 갑자기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3.65%가 이제 한 1분 만에 이제 급등을 했어요. 1분 만에 3.65%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VI가 발동을 해요. 근데 이때 이제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가 없습니다. 이때 거래량을 좀 보시면 한 2만 주 정도예요. 굉장히 적은 거래량입니다. 갑자기 이제 VI가 발동을 해요. 근데 이제 VI가 풀리자마자 바로 이제 차익 매물이 쏟아집니다. 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장대 음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거래가 없죠. 그래서 거래가 없기 때문에 지금 1분봉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잘 이렇게 안 찍혀서 나오고요. 다시 원래의 주가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 없는 상승이나 거래량 없는 하락은 신뢰도가 굉장히 낮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일봉상으로 확인을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윗꼬리가 길어지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때 거래량 아예 없는 거 보이시죠? 네, 거의 없죠.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이제 반대의 상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승 VI만 있는 게 아니라 하락 VI도 있기 때문에 그 반대의 상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SM 코어라는 종목인데 이 차트도 마찬가지로 1분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완전히 거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이고 너무 거래가 없는 나머지 여기 지금 캔들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캔들이 잘 잡히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거래가 없는데 갑자기 1분 만에 마이너스 6.56% 급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락 VI가 발동을 해요. 그래서 1분 만에 지금 마이너스 한 7% 정도 빠진 건데 이때 이제 하락 VI가 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보시면은 이제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량 거래가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평소에 너무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증폭이 돼가지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지금 보시면은 2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지금 2만 주밖에 안 되는데 하락 VI가 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셨을 때 지금 현재 거래량이 있다 없다 이거 거래량이 있는 하락인지 없는 하락인지 좀 구분을 하셔가지고 거래량이 없으시면은 이때 막 그렇게 갑자기 급락한다고 막 던지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좀 보류를 하셔야겠죠. 좀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하셔야 되시고 그리고 VI가 풀리자마자 바로 다시 그냥 원래의 주가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 상황은 굉장히 이제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 손절을 하거나 뭐 바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관망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때 쭉 이제 하락 VI가 걸렸다가 밑꼬리 달면서 쭉 올라오고 있는 캔들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이때 보시면 거래량이 없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좀 반대의 상황입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동반을 하면서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또 신뢰가 높은 상황입니다. 아까랑 그 반대예요. 거래량이 없을 때랑은 좀 반대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악재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보통 악재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시냐면은 보통 이렇게 악재가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을 경우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하락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길게 횡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요. 그러니까 그거랑 반대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 나왔을 때 그때 상황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 나왔을 때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지금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온 거니까 이거는 그냥 이거는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완전히 그냥 반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악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는 보통은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분 나왔을 때는 호재가 있을 때 이슈, 뭐 찌라시가 있을 때 뭐 이런 게 돌 때 보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는 악재가 있을 때입니다. 그냥 반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악재가 터지게 되면은 이제 더 큰 급락이 있거나 아니면 길게 횡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차트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부강약품이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때 보시면은 장대 음봉이 나와요. 그러니까 장중에 마이너스 28% 정도 급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보시면은 거래가 그 대량 거래가 터집니다. 이때 보시면 악재가 있어요. 그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개발 중단을 합니다. 그 악재가 뜨면서 순식간에 이제 거의 하한가에 가게 돼요. 네, 그래서 이때 보시면은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안 좋은 상황입니다. 안 좋은 상황이고 사실 제가 이제 권유를 드리는 거는 보통 이렇게 악재가 있을 때는 또 이렇게 순식간에 다 이렇게 빼버리기 때문에 잘 팔지도 못해요. 장중에 이걸 팔지 말지도 모르고 변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종가를 좀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 날까지 양봉이 나오는지 정도는 보실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그 다음 날에도 이제 또 음봉이다라고 하면은 이때 이제 매도를 하시는 것도 어쩔 수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하락을 하게 된 경우는 계속해서 추가 하락을 할 수가 있고 길게 횡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다음에 악재가 터진 다음에 횡보만 한 2개월이고 2개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지금 보시면 이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난 다음에 거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더 이상 이제 매도를 이건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제 악재로 인한 매물은 여기서 다 나왔어요. 더 이상 이제 매도를 안 합니다. 악재로 인한 매물은 이때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왔는데 이미 이제 이 종목을 검색을 하면 악재가 있다라는 걸 누구나 알게 됩니다. 그렇죠? 또 차트에서도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수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매수세도 없고 매도세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긴 기간 계속해서 이렇게 횡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 가격대가 또 강력한 저항대로 또 작용을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악재가 터진 시점, 요 시점이 또 강력 저항대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회복을 하기가 어렵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시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